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강연을 하게 된 김기강이라고 합니다. 저 새끼 뭐냐? 성경책 들고 온 거 보니까 미추가 양치기네. 저도 예전엔 사람을 죽이고 재수자의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것도 빨간 명찰단 사형수로 독방을 전전했었죠. 덕분에 교도관들 사이에서는 절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고요. 제 인생은 교도소에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강연을 하게 될 줄 생각도 못했죠. 오늘은 이런 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막걸리 한 사발 주시오. 한 개 언젠데? 아, 자은때 뭐 한가? 거 대충 끓여오고 옆에서 같이 한잔 하지 그래. 예? 오늘은 이것만 먹고 가시오. 여기는 밥집인 게 밥만 먹고 가시오. 아야, 너 거기서 뭐하냐? 어? 뭐가? 아, 나 애기들 좀 만나고 올게. 아, 뭐시오? 깡 차불고. 아, 뭐 하자는 것이오? 아, 우리 그냥 쨍 하면 되지 뭐. 자자. 뭘 거기다 끓었다. 아니, 기강아, 뭐 재미난 일 없을까? 없어 임마. 재밌는 일이야 천지에 널렸지. 요것이 없은 게 목포에 나가봤자 가인들한테 만날 무시나 당하지. 아이고, 이런 거 걸치고 어떻게 나가거냐. 야, 이 새끼야, 자신감을 가져라. 아, 우림니 저 마늘 다 수확하기 전까지는 고기도 한 거 못 사먹게 생겼다니까. 마늘 겉가이 거 그거 얼마나 한다고. 마늘이라. 야, 기강아, 응? 그러면 돈이 밭에 다발로 묶어져 있는 거 아니야? 아, 우리 집은 안 돼야. 아따, 마늘밭이 느그밤하니까. 그래. 가자. 좀 빠시락 좀 대지 마. 이씨. 또 누가 얼굴 보면 난지 알잖아. 야, 이 새끼야, 너 못 보고 알겠다. 이씨. 야야야야, 두고 두고. 아이씨, 내 짜리. 진짜. 신도 아니야 좀. 이 새끼들 가만 말을 진짜. 아 진짜. 야, 진짜. 빨리 넘어. 아, 밀고 있냐? 너희들 앉아도 촌놈들 맞지야? 뭐요? 마지막으로 묻는다잉. 김기강이 네가 주동자지? 주동자가 나올 때까지 한정 없이 해야 된게 너희들 알아서 해라. 어쩔래? 까꾸로 매달려서 물 한 번씩 묻고 할래? 어쩔래?
아 형사님, 그 뭐 저 혼자 다 했다 그러면 저것들은 풀어줍니까? 인자 맞기를 알아듣네. 나도 퇴근 좀 하자. 예? 자, 한 장으로 끝내불게. 여기다가 은능 지장 찍어. 모르겠다. 박 형사, 예. 이놈 자백했음께 피해자 참고 조서하고 피해액 뽑아서 갖고 와. 그러고 법원에 보낼 편지 쓸 준비랑 하고. 알았지? 예, 알겠습니다. 요즘이 농작물 절도 집중 단속 기간이라 이 어려울 것인디. 일단 밭주인이랑 합의를 보고 오쇼. 그러면 나가 신경 써 드릴란게. 네, 참말로 감사합니다, 형사님. 그래도 며칠은 걸릴 것이오. 그러고 애 교육 좀 단단히 시켜요. 예? 지금 제대로 못 잡으면 평생 이런 데 들락거릴게. 내가 본 게 그냥 딱 그렇게 생겼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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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가 그 갖다 팔고 좀만 쓰고 네 맘대로요. 다시 한번 이런 일 있으면은 인연 끊어볼란 게. 맞다. 아이고, 저한테게 애썼구만. 기강이 이놈아, 이리 와봐요, 얼른. 아, 이놈아, 네가 뭔 큰 죄를 졌다고 그리 풀이 죽어 있는겨? 에? 아, 그랑께 목포 수사들이 애들을 겁나게 다구친 게 지가 혼자 혔다고 다 뒤집어 썼다는 거 아니야, 시방. 참말로 그랬단가? 딱 보니 야물딱지게 생겼네. 기강이 이놈이 아주 크게 될 놈이여. 두고 보더라고. 학력고사 봐서 서울로 대학 간 놈들보다 훨씬 낫을 것인께. 사내 자식이 저 정도 배포는 있어야 무태 가더라도 육주놈들한테 기한 죽고 성공한단께. 아야, 얼굴은 피고 댕기야. 으흐, 가슴도 딱 펴불고. 더. 헤헤, 더. 난 서울 갈란다. 야 이 새끼야. 무슨 서울이 목포 옆에 있는 그런 도시인 줄 아냐? 아침에 첫 배 타보려고. 진짜 갈라고? 저딴 선생 밑에 있는 것도 싫고 고등학교 졸업해봤자 뭐던데 어차피 총구석에 썩는 거야 똑같지. 삼촌한테 가서 돈이나 겁나게 벌어보려고. 같이 갈까? 누구 삼촌 뭔 일 하신디? 그 유통은 뭐라든지 그 있잖아 물건 받아서 전달해주는 거. 지금 하는 거 몇 건만 잘 되면 가게도 하나 새로 낸다더라. 좋네. 좋은디. 너 근데 서울 가보면 누가 할매는 어찌고? 나 없으면 더 좋지 뭐. 속도 편해불고. 기가 잘 있으라. 만보 이 새끼한테 인사 좀 전해주고. 난 너 걱정 안 해. 이장님 말씀대로 넌 뭘 해도 크게 될 놈인게. 우리 나중에 크게 성공해서 폼나게 만나보자. 이 조그마한 산바닥에서 뭘 해서 크게 되겠냐?
멋있지? 뭐냐? 뭐가? 뭐냐고. 가자. 어디? 서울. 야, 이쪽으로 있어봐. 엄니, 두고 보시오. 이 아들 기강이가 어떤 놈이 돼서 돌아오는지 꼭 성공하려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오늘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모든 외근 경찰관을 무장시켜서 범죄와 폭력에 대해 정면으로 대응토록 할 것입니다. 너희들 시방 깜빵 가려고 서울 왔냐? 에? 지식이, 니 내가 얘기했냐 안 했냐? 물건 아무 데서나 받으면 탈난다고? 하도 싸게 넘기겠다고 하길래 시방 이게 목건용으로 넘어가냐? 못하는 놈들이여? 기계들이여? 얘들은 아니고 여기 시장에 아는 동생들인데 놀다가 죽었다고. 그럼 양아치 새끼들 말을 어떻게 믿냐? 내일 아침에 당장 갖다 주거라. 알겠냐? 예. 그러고 너희들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런 일 생기면 그날부로 짐 싸서 고향으로 내려가 버려. 너희들 깜빵 들락거리는 걸 보기 싫을게. 기강이, 이도 알겠냐? 예, 삼촌. 에따 형님, 그만 좀 오시오. 아니 깜빵 겁나게 들락거린다면 듣기가 좀 거시기 한 게. 김 사장도 볼 일 다 봤으면 얼른 가보라. 근데 형님, 요새 그 롤렉스는 뜸하지라. 왜? 뭐 찾는 애들 있어? 에따 강주 형님들이 안 찾았어. 선생님 들어가십시오. 허리 끈질러지겠다 이 새끼야. 그 씨발 대통령이여? 어디 가라. 어디 가서 소주나 한잔 빻까? 왜 뭐 좋은 일 있냐? 차 좋다. 아 뭔디? 김 사장이 뭐라고 하디? 아까 그 물건 처리해 주겠대. 뭔 말이야 그게? 아따 그게 삼촌 몰래 우리끼리 거래를 트자 이거지. 그러면 김 사장은 물건 싸게 받아서 좋고 우리는 용돈 생겨서 좋고 안 그냐? 그게 얼마 된디? 멋이야 우리 흑인어를 많이 봤냐? 좋네. 숙박 좋아해봤지? 응? 감사합니다. 같이 합시다. 왜? 너 오빠 생각한단가? 우리 기강이가 생지를 얼마나 좋아했는데 어디서 밥이나 먹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에휴, 2년 동안 지 혼자 살겠다고 떠났는데 뭐 한다고 그리 생각하냐?
쓰잘데기 소리하지 말고 소풍이나 갖고 와. 엄마! 설탕 어디다 줬어? 엄마! 설탕 어디다 줬냐니까? 어머, 어디 그래? 엄마! 정신 좀 차려보라게? 엄마! 여보세요. 살아는 있는갑네. 누구야? 인자 지동생 목소리도 까먹었는가? 뭐야? 네 기수이냐? 너 이번 어떻게 알았냐? 만복이 오빠한테. 아, 새끼 말하지 말라니까 진짜. 왜? 뭔 일인데? 언니가 목포 병원에 입원하셨어. 어디가 안 좋으신디? 걱정은 되는갑네. 아니 내가 좀 바빠가지고. 아들이면 진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요? 오빠 니는 진짜 사람도 아니요. 네가 가져간 돈이 뭔 돈인지는 알긴 아냐? 너까지 지금 돈 얘기하냐? 야, 돈 줄게. 주면 될 거 아니야! 왜? 뭔 일인데? 나 돈 좀 줘야겠다. 엄마 갑자기 왜? 언니가 병원에 입원했단다. 야 어디가 안 좋으신디? 아, 거기까지 모르겠고 돈 좀 주라고. 아씨 근데 있자냐 나도 이번 달은 쪼까 거시기였는데. 야, 만들어 보라고. 아야 너도 알자네 나 이번 달은 김 사장이. 야, 이 개새끼야. 아 왜 욕을 하고 야, 이 씨발놈아. 내가 그동안 니한테 갖다 바친 물건이 몇 갠디? 네가 그러고도 친구야? 야, 너 혼자 씨발놈아 배때지게 기름칠하고 살아, 이 개새끼야. 진식아. 예. 야, 형 왔다. 통닭 샀다. 이러? 왜? 이만하면 안 크냐? 정신 나간 새끼. 야, 이 새끼야. 네가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지 아냐? 은행 돈 아니고 이 바닥에서만 돈 차례니까 조직들의 검은 돈. 너 진짜요? 너 지금 진심으로 하는 얘기야? 천하의 김기관이가 억소리 난게 확 쫄아버렸구만. 우리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겠냐. 이러다 깜빵이나 가겠지. 난 짜잘하게 작물이나 팔다가 인생 쪽나고 싶지 않아. 그럼 뭐 그것이 우리들이 가능하대. 인자서 대가리가 팍팍 도는 모양이구만. 걱정 마라. 내가 애기들 다 준비시켜놨은 게. 들어. 해불자. 크게 한탕하고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뭐야 이거?
새끼 너 고시는 전당포 똘마이 새끼지? 일어나. 어딜 자랑 새끼야! 두당 200에 1번까지 어때요? 예. 그러고 데이비드 자꾸 좀 재워줘야지. 예? 알겠습니다. 돈 주라. 돈만 뺏으라고 했는데 사람까지 죽여불면 쓰겄냐? 이 새끼. 새끼를. 지금부터 사건 번호 1999합 7865 특수 강도 살인 사건 성공판을 진행합니다. 범행에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점과 잔혹한 범죄에 비해 반성의 기미가 없고 그 범행 수법이 잔혹하여 확고한 민생 질서 확립에 대한 사법부의 의지를 천명하는 바,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주문. 피고인 고진식 사형. 피고인 김기강 사형. 기순아. 뭐요? 어째? 기강이가 사형이란다, 사형. 뭔 소리요? 설마 우리 기강이 얘기요? 신혜비다.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생활지침 교육 잘 시켜. 신발은 신발장 놓고. 제대로 된 똘박 하나 들어왔다. 야, 너 심심했는데 잘 됐다? 아이고야. 이름이 뭐야? 어디서 왔어? 벙어리요? 주둥이에 본드 발랐어? 이 새끼.
어우 씨. 이 새끼 가오 졸라 잡네 이거. 어? 담배. 이 새끼가 인사도 못 배웠나? 셰프하는 게 어디서 눈가를 똑바로 뜨고 지랄이요. 형님들 선물도 안 사오고. 내가 원래 이렇게 말을 빨리 하는 사람이 아닌데 너 때문에 지금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빨리 하는 거 아니오? 어? 최고면 그래 되는 거요? 야, 이 개새끼야. 여기는 강짜방이요. 그 곳을 알고 계겨야지. 안 그래요? 이 새끼 눈빛 봐라 이거. 응? 아이고 무서워라. 뭘 자꾸 꼬라봐 이 개새끼야. 눈가를 확 꼽아가지고 당구를 그냥 쓰리쿠 뭘로 뭐더냐 씌워! 깜빡이는 키고 들어야지. 갑자기 들어가지고 내가 어떡하냐. 나를 이게 뭐야? 첫날부터 재밌지? 제가 먼저 시작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왜 저만 덕방 처분입니까? 궁금해? 들어가서 생각해봐. 시간 많이 줄 테니까. 넌 시간이 별로 없구나. 새끼가 씨. 갔다 왔다 3일은 걸릴 텐데. 3일이 아니라 30일이 걸려도 가야지. 약은 챙겼어?
면회 처음이세요? 예. 아이고, 여긴 싸지 음식 판입이 안 되는데. 그냥 반찬 쪼까 싸왔는데 이것도 안 될까요? 저 선생님 참말로 죄송한데요. 제가 글을 잘 몰라갖고. 어떤 사이세요? 예, 지가 애미 되는 사람인데요. 6842 눈깔에 힘은 좀 빠졌나? 지금 뭐가 제일 하고 싶나? 쉬고 싶습니다. 물론 당연히 쉬고 싶겠지. 그런데 말이지. 이곳은 참는 것을 배우는 곳이다. 그럼 그렇지. 아직 멀었어. 여순옥 씨, 예, 전디요. 예. 김기광 씨 오늘 접견 안 된다고 연락 왔습니다. 뭔 소리? 다시 한번 확인해 봐 주시오. 면회가 안 된다. 그게 대체 뭔 소리다요? 다 확인한 겁니다. 오늘 그냥 돌아가세요. 나가 사흘 걸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뭔 일인지. 우리 기광이가 살아있는지라도 알려줘야 안 되겠어. 규정상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아이고, 뭔 일? 뭐? 거기까지 가셨는데 많이 허탈하셨겠어요. 차라리 지가 같이 옥살이라도 하면 일하고 힘들지는 않을 거인데. 변호사 선생님, 우리 기강이 꼭 좀 살려주십시오. 뭐 고향도 같은 분이시고 또 혼자 너무 애쓰시는 것 같아서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하긴 했지만 요즘 재판부 분위기가 사형 확정 후 상고까지 기각되면 수일 내에 집행을. 시방 그 야근은 우리 기강이가 죽는다 이 말이요? 예? 아휴,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저기 어머니, 혹시 탄원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탄원서요? 예, 그 선처를 호소하는 일종의 편지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그 편지만 있으면은 내 아들 살릴 수 있다 이 말씀이시지라. 그게 아니라 정상 참작이라도 해달라는 겁니다. 판사에게 법이 아니라 감정에 호소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김기광 씨가 원래는 착하고 성실했는데 순간의 실수로 그런 것이다. 그러니 사형만은 좀 면하게 해달라. 뭐 이런 내용을 편지로다. 내 아들만 살릴 수 있다면 나가 뭔 짓인들 못하겠어. 탄원서 그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는 우리 기강이하고 공범입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합니다. 뭐야? 야, 빨리 와! 야, 목줄부터 빨리 풀어! 좀만 더. 기강아, 이놈아, 왜 아무 말도 안 하냐? 아무 일 없지?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라. 이 애미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기왕이 너는 꼭 살릴 것인 게 나쁜 말 먹지 말고. (684일) 앞으로는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내가 동생 같아서 하는 말인데 여기선 쥐 죽은 듯이 지내는 게 최고다. 넌 가만 놔둬라. 가만히. 넌 룰을 어긴겨. 먹는 놈 차는 놈을 건드린 게 아니야. 네가 뒤지려고 환장을 했지. 몰랐냐? 나 어차피 뒤져. 네 원대로 죽여줄게. 왕자님! 와, 이 자식아! 자식이 뒤지려고 환장을 했나 이게. 근데 뭐야? 그만합시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놈이요. 우리 지금 같은 최고라고 편드는 게? 한 번만 부탁합시다. 망치 형님. 하나 씨, 1년에 최고가 둘씩이나. 괜찮냐? 들어가자. 아이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목포집 아들이 서영숙이야. 이거 좀 적어주라는구만. 뭘 적어야 돼요? 이장님한테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뭘 쓰라고라? 예, 저 탄원서요. 그게 뭔디? 예, 저 아들놈 그 선처를 호소하는 편지. 난 몰라. 모른다는 게 나 바빠. 아주. 저기 형님. 저 뭐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뭐? 아니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세요? 왜? 사람 죽인 최고 수주제 시실 웃기나 하고 재수없다 이거냐? 아니 형님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괜찮아. 야 내가 성경을 하도 많이 봐서 그런가 나사가 좀 풀려버렸네. 정확히 6발로 6명을 죽였지. 육군교도소에서 이감도 했고 완전히 끝나버렸지. 항소는 포기하신 거예요? 법으로 내가 저지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야, 너 면회 올 사람은 없냐? 네. 가족들은? 뭐 엄니랑 여동생이 있긴 한데. 어렸을 때요 아버지한테 엄청 맞고 자랐거든요. 그 양반 술만 먹었다 그러면 앞니 떼고 나 떼고
쪼가지붕이 불질러 불고. 자, 그래가지고 난중에 이 인간처럼 살지 말아야지 그랬었는데 지금 제가 그 인간보다 더한 놈 돼버렸네요. 괜찮아. 그래도 어머니는 다 용서하시니까. 왜요? 사랑하니까. 아무 조건 없이. 사랑이요? 형님 재밌어요? 이거 우리 엄마가 보시던 거야? 근데 그 양반 원래 교회 다니시던 분이 아니거든. 나 때문에 다닌 거지 뭐. 여기 이렇게 밑줄 치고 막 형광펜으로 칠한 거 보이지? 예.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밑줄까지 치면서 보셨을까? 그게 궁금해서 보기 시작했지. 이렇게 보다 보면은 꼭 엄마랑 얘기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엄마가 모르시는 거예요? 3385 면회. 형님 면회 왔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할게요 형님. 얼른 다녀오세요. 기강이 너 이거 한번 읽어볼래? 이거요? 저 책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형님. 그 영치금 받으면 사식 좀 사주세요 형님. 뭐 먹고 싶은데? 3385 빨리 나와. 예. 형님 초코파이요. 안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최선. 오늘 전국 교도소 세 곳에서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입니다.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폭력과 살인을 근절하기 위해 총 7건의 사형이 집행되었다고 전하며 또한 앞으로도 법 집행의 엄정함을 보이기 위해 계속해서 집행을 강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 시방 못 들어가. 누니 안 된다께나. 파도에 배가 낮아빠져보단 말이오. 시방 파도가 문제란가. 우리 딸가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참말로 이런 날씨에는 어린 택도 없어라. 언니 언니 미쳤어? 이날 재판이 너네 간다고요. 가야요. 언니 아이고 나 기강이한테 가요. 아이고 죽었다. 아이 똘빠 진영이네. 면회 갔는데요. 면회? 씨발 이거 기분 엿같네.
여기요. 여기 사람 한 명이 안 들어왔습니다. 여기요. 여기 사람 한 명이 안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여기 사람이 안 들어왔다고! 교수관님, 면회 간 사람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넥타이 메고 장례식 갔다. 면회 갔다면서? 너희들이 면회라 그랬잖아요. 면회를 갔으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냐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씨발놈아. 그러네. 엄마 왜 그려? 괜찮냐? 괜찮냐? 엄마 괜찮냐? 폐렴 기운까지 겹쳐서 걱정이에요. 그리고 이거 창피하시다고 기순 씨한텐 비밀로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참견할 일은 아니지만 이제 기순 씨가 엄마 좀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 엄마가 아들 사랑하는 거 그걸 어떻게 막아요? 육팔사이 이건 수감자들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338호 잘 갔어. 믿을지 모르겠지만은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마지막까지 웃으면서 갔어. 육팔사이 면회. 엄마. 어디 왔는가? 가. 다시는 오지 마라.
보이고 싶지 않은 게 기광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너를 욕을 해도 이 애미는 언제나 네 편인 게 절대로 나쁜 마음 먹으면 안 된다. 죄를 지어도 다 애미 내가 지은 죄니까 하늘이 물어줘도 절대로 애미보다 너를 먼저 부르지는 않을 테니까. 밖에서 엄마가 무슨 짓이든 다 할 테니까 너는 그저 무조건 가서 잘못했다고 열심히 빌면 된다. 알았냐? 빨리 가라고. 아까 손 한 번만 잡게 해주소. 불쌍한 내 새끼. 불쌍한 내 새끼 손목이라도 한 번 잡게 해주소. 저대로는 나는 못 보내게. 내 새끼 손 한 번 잡게 해주소. 교동한 선생님요. 다시 데려주세요. 독방 처분이라 몰랐을 테지만 접견 신청한 지 3번 만에 겨우 만날 수 있게 된 거야. 오늘도 그냥 가실 뻔한 것을 소장님실까지 들어가셔서 죽어도 그냥은 못 돌아간다고 난리 피우시는 바람에 만날 수 있게 된 거야. 형님, 저는 뭔가 좀 이상해진 것 같지 않아요? 어째 좀 헬쓱해진 것 같다. 혹시나 해서 챙겨놨어. 어이구, 자, 내 대가리만 좋았어도 내 이 안에서 이 마누라 손 한번 탁 잡아준다. 아니, 뜬금없이 그게 뭔 소리예요, 형님? 소장님이 새로 오신 기념으로다가 이 안에서 한문 시험을 봐가지고 제일 잘하는 놈으로 위에서 3명 딱 잘라가지고 음식도 같이 먹고, 응? 얼굴도 보고 특별 면허를 시켜준다는 거야, 엄마. 진짜요? 저기 방금 하신 말씀 진짜입니까? 귀는 밝아가지고 몰랐마. 나도 강규한테 들은 얘기야. 아니, 진짜로 철창 말고 여기서 손도 잡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이 안에서는 소장이 까라고 뭐 까는 거요. 그럼. 왜? 데려올 깔치라도 있는겨? 아니요. 어머님 오시려고요. 감사합니다, 왕청님.
딸랑도 같이 남았어. 딸랑. 시계 공부하는데 조용히 하라고 자식아. 아유. 이사동 일석정호 실시. 보고. 총원 5명 이상 없슈. 그래. 아참 6842 일주일 뒤에 특별 면회 오라고 집에다가 편지 써. 예? 못 들었어? 어머니한테 다음 주에 면회 오시라고 연락하라고.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오메 오메. 기강이 편지요? 4서 6호. 보통 그쪽에서 온 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못난 아들 기강입니다. 오는 10일 교도소 잔디밭에서 직접 뵐 수 있는 면회가 있습니다. 간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저는 언니가 해주신 팥죽이 먹고 싶네요. 오후 1시부터니까 늦으시면 안 된답니다. 보고 싶습니다. 이거 내가 아끼는 건데 암만 그래도 어머니께서 오신다는데 낯짝에 광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깨작거리냐. 팍팍 좀 발라줘라. 오늘은 면회 불려나가 너 걱정 안 해도 될게. 자자자자 이거 봐. 그러지. 아, 촉촉하네요. 더 발라서 막 물광을 내버려. 자꾸. 엄청나게 거부하네. 고생 많소. 표검사 좀 하겠습니다. 아주머니?
684이 접견 시간 끝났다. 사동으로 돌아가자. 뭡니까? 제가 왜 독방을... 오늘은 아무 말 말고 그냥 들어가. 혹시 무슨 일 생긴 겁니까? 저 영리한테 뭔 일 생긴 겁니까? 오늘 면회 오시다가 기차 안에서 돌아가셨다. 예? 심장마비라 하더라. 저 잠깐 나가야겠습니다. 684이 이게 뭐한 짓이야? 당장 문 열어! 죄송합니다. 잠깐만 나갔다 오겠습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684이! 684이 이러지 마! 684이! 방금요. 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 엄니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잠깐만 나갔다 오겠습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내 말 안 들려? 비키라고. 비키라고. 비켜! 비켜! 이 씨발놈아! 비켜! 교수관님, 제가 잘못했잖아요. 내가 다영수잖아! 근데 왜 우리 엄니가 죽냐고? 잠깐만 나갔다 오겠습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교수관님, 저 좀 보내주십시오. 아직 엄니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도 못했는데 그렇게 가시면 안 되잖아요. 나 보내주면 내가 갔다 와서 내가 다육진병 당할게. 그러니까 나 좀 엄니한테 보내줘. 내가 잘못했다고. 엄니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습니다. 우리 엄니 살려줘요. 엄마 한번 잡아드려야 되는데 우리 엄마 소원인데 내가 그걸 못 해드렸네. 엄마. 결국 전 어머님께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 새끼 손 한번 잡게 해줘서 교도관 선생님요. 빨리 가라고. 피고인 김기광, 사형. 크게 한탄하고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이장님 말씀대로 넌 뭐래도 크게 될 놈이게. 기강 이놈이 아주 크게 될 놈이야. 그 말은 제 마음 깊숙이 박혔습니다. 현실은 고등학교도 졸업 못한 시골 촌놈이었지만 마음에선 이미 저는 큰 사람이 되었고 사람들이 다 우습게 보였습니다. 크게 될 놈, 그 생각이 제 인생을 완전히 망쳐놨던 겁니다. 사건 번호 1991로 23 특수강도 살인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시작합니다. 엄니께서 기강씨 탄원서 때문에 한글까지 배우셨어요. 따라서 본 검사는 피고인을 사형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쓰신 편지만 몇백 통인지 셀 수도 없습니다. 몸이 그렇게 편찮으신데도 하루도 안 쉬고 그렇게 무리하시다가 피고인은 직접적으로 살인에 가담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무기징역형에 처한다. 우리 아들 기강이 보거라. 그게는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고생이 심할 것이냐. 나는 한 번도 기강이 너를 원망하거나 미워한 적 없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너를 욕하고 미워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왜냐하면 나는 네 엄님께 만일 이 엄해가 먼저 가게 되면 바람이 되어서라도 네 옆으로 갈 텐게 너는 꼭 힘내서 잘 살아야 한다. 십 16년을 복역한 사형수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실화 속 그 주인공의 이야기. 살인죄로 연루되어 16년을 복역한 김기성 씨는 출소 후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김 목사는 전 세계 교도소의 재소자를 변화시키자는 그의 스승 박옥수 목사의 권유로
한국의 여러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수감 생활을 했던 그의 강연을 인상 깊게 들은 교도소장은 그에게 재범 방지 교육을 맡겼고, 이를 시작으로 교육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매해 국내외 교정청장을 한국으로 초청해 포럼을 열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케냐 교정청장이 무겁게 입을 열어 김 목사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관할 교도소에서 추록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범죄를 일으킨 살인자에 관한 이야기에 김 목사는 자신의 지난날을 떠올렸습니다. 출소 6개월 전, 그는 주변의 재소자들을 지켜보며 자신의 삶을 고민했습니다. 교도소 담장을 벗어나면 아무리 성실했던 재소자들도 금세 다시 죄를 짓고 교도소로 돌아오는 것을 수없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재소자들이 자신의 각오와 다짐으로 교도소에 나가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김 목사는 성경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는 유혹을 이길 힘이 없고 철장, 교도관, 담장이란 환경 속에서 다스려졌기에 깨끗한 삶을 살게 된 것임을 정확하게 발견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자신의 집이 아닌 그의 스승을 찾아 교회를 향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는 출소한 지 3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교도소에 돌아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다른 출소자들과 달랐던 것은 자신을 지켜줄 새로운 담장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생각과 행동을 다스려주는 마음의 담장을. 교정청장은 김 목사의 이야기에 감명을 받고 그를 케냐로 초청했습니다.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출소 후에도 다시 범죄자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실제 그의 삶을 바꾼 경험에서 나온 강연은 수많은 재소자와 교도관들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케냐를 시작으로 40개국의 교도소와 협약을 맺고 재수감률을 낮추는 마인드 교육을 하며 교도소 안에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절망과 고통으로 채워진 마음을 소망과 행복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재소자들의 놀라운 변화를 이끌었다는 찬사를 받아 명예박사 학위를 받는 등 교화활동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그의 활동을 주목했고 교도소뿐 아니라 교육기관, 정부기관 강연에 앞다퉈 그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사형수라는 이름 아래 불행한 삶을 살던 김기성 목사. 이제는 수많은 재소자들과 청소년, 관료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며 행복의 담장 안에서 살아가는 길을 안내하며 이끌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생을 구원하는 가치 있는 삶이 그의 인생을 더욱 행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영화를 여러분이 보셨다. 처음에 제가 교도소 들어갔을 때 적응을 못했습니다. 빨리 이곳에서 빨리 나가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아니면 빨리 탈출해야지. 안 그러면 차라리 죽든지. 저는 출소할 날이 올 거라고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답답한 환경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는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께서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배를 타고 또 열차를 타고 또 교도소까지 오면 하루 만에 돌아가지 못하고 이틀, 3일 걸려서 교도소에 면회 신청을 했습니다. 면회 신청을 하면 교도관 선생님이 할머니 아들은 면회가 안 됩니다. 왜 우리 아들이 면회가 안 됩니까? 아들이 그 안에서 사고를 쳐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사고자에 한해서는 면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교도관에게 사정해도 그 안 되니까 그냥 울면서 다시 돌아가셨다가 다음에 또 올라오시면 또 면회 신청을 하면 또 역시 면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왔다가 다시 돌아가시고 왔다가 다시 돌아가시고 그런 이제 시간들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그랬습니다. 저는 교도소 안에 있을 때 전혀 몰랐었는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 몸이 굉장히 안 좋으셨는데 그날은 아마도 마음을 정하고 올라오셨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가면 내가 내 아들을 얼굴을 보지 못하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교도소 면회장으로 와봐야 면회가 잘 안 되니까 교도소장실로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소장님, 우리 아들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왜 우리 아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까? 저는 오늘 그냥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소장님이 할머니 아들은 그 안에 사고를 쳐서 면회가 안 됩니다. 그냥 돌아가셔야 됩니다. 얘도 저희 어머니가 소장님 저는 오늘 못 갑니다. 제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면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가면 마지막인데. 그리고 교도소장실에서 들어 누웠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딱하니까 소장님께서 특별 배려를 해주셨어요. 딱 10분 시간을 주셨는데 제가 어느 날 독방 안에서 꽁꽁 묶여 있다가 교도관 선생님이 저를 꺼내가지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혀서 교도소 면회장으로 데려갔는데 가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계셨어요. 10분을 시간을 주셨는데 10분 동안 저는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저희 어머니가 계속해서 우시니까 10분이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 면회 종료 벨이 울리고 뒤돌아서서 가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교도관 선생님 하면서 철장을 붙잡은 거예요. 저는 오늘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가면 마지막인데 교도관 선생님 마지막으로
우리 아들 손 한 번만 잡고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울면서 통곡을 하신 거예요. 그날 저는 그 어머니 모습을 보고 교도 독방에 들어왔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빨리 이 답답한 환경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웠는데 그날 저녁에 저는 고통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을 겪고 괴로움을 겪는 그 아픔이 제 마음에 처음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저는 몇 년 동안 전혀 몰랐는데 저희 어머니가 밖에 고향에서 교도소까지 면회 와서 면회 신청하면 면회가 안 되고 울면서 다시 돌아가시고 울면서 다시 돌아가시고 그 아픔이 제 마음에 전달이 됩니다. 그날 제가 마음을 정하게 됐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마지막으로 우리 어머니 소원 한 번만 들어주고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길이 없었습니다. 길이 없었는데 그때 소장님이 바뀌시면서 특별 면허 제도를 만들었는데 한 번 시험을 쳐서 100점을 5번을 맞으면 특별 면허를 시켜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생전 처음으로 저는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달에 60점밖에 안 나와서 실패했는데 두 번째 달에는 다른 사람이 10시간 공부하면 난 밤잠 안 자고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한 번 시험을 쳐서 100점을 맞았습니다. 5번을 100점을 맞아가지고 특별 면허 자격증을 얻은 거예요. 그 고향에 있는 어머니에게 편지 썼습니다. 어머니 기뻐하십시오. 제가 드디어 특별 면허 자격증을 얻었습니다. 한 번 시험을 쳐서 100점을 5번 맞았는데 10월 30일 날 11시까지 오시면 교도소의 잔디밭에서 특별 면허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가족들과 함께 1시간 정도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지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 그때 꼭 오십시오. 어머니 오실 때 그때 옛날에 어머니가 시골에서 저희한테 만들어 주셨던 팥죽이 먹고 싶습니다. 어머니 그때 팥죽 한 그릇만 만들어서 오십시오. 어머니가 답장이 왔습니다. 내 아들아 장하다. 내가 10월 달에 꼭 갈게. 네가 좋아하는 팥죽도 만들어 갈게. 김치도 만들어 가고 고기도 만들어 갈게. 답장이 왔습니다. 저는 교도소에서 특별 면허하는 날을 달력에 동그라미 치면서 기다리기 시작했는데 10월 30일 됐습니다. 면허장에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안 오신 거예요. 왜 안 오시지? 분명히 오실 때가 됐는데 왜 안 오시지? 11시 반, 12시 반 됐을 때 교도관 선생님이 저에게 왔습니다. 김 기장 그냥 가자. 면회 시간 끝났다. 교도관 선생님 저희 어머니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분명히 오실 겁니다. 차가 막히는지 문제가 있었는지 분명히 오실 겁니다. 오늘은 아무 얘기하지 말고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냥 가자. 왜 그랬습니까? 네 어머니 못 오신다. 네 어머니 오늘 면회에 오시다가 열차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 마음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효도를 못 해봤고, 마지막으로 어머니 소원 한번 들어주고 싶었는데 어머니한테 죄송하다 말 한마디 못하고 미안하다 말 한마디 못하고 그 소리 한번 못 들어보고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저녁에 저희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밤새내 팥죽을 끓이고 또 김치를 만들고 고기를 굽고, 이거는 내 아들이 좋아하는 고기야, 이건 내 아들이 좋아하는 팥죽이야. 그 음식을 만들어서 그걸 싸가지고 오시다가 열차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를 향해서 손가락질했습니다. 나쁜 놈. 또 대한민국 법도 더 이상 용서가 안 돼서 1심의 사형, 또 어느 누구도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늘 상처를 받고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한 사람도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유일하게 제 어머니만은 그날 밤새내 음식을 만들고 이 자식이 보고 싶어서 오시다가 열차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자식의 허물이 보이지 않고 자식의 폐역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왜? 너는 내 새끼고 나는 네 엄마니까. 부모의 마음에는 자식이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폐역한 짓을 하고 어떤 악한 짓을 했다 할지라도 부모의 눈에는 자식의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고 아들이니까 그렇죠. 옛날에 서울에서 끔찍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하고 고등학교 2학년 다닌 아들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아침에 밥 먹으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내 아들아, 네 누나도 잘 돼 있고 네 형님도 잘 돼 있잖아. 근데 우리 집안에 네가 문제야. 난 네가 좀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 아버지가 잔소리를 했습니다. 밥을 먹고 있던 아들이 그 잔소리를 듣고 숟가락을 방바닥에 패대쳤습니다. 에이씨. 그리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잘 됐습니다. 그러면 이 집안에 나만 없어지면 되겠네. 간단하네. 에이씨, 아버지는 나만 미워해. 아파트 베란다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래요. 아파트 베란다를 확 열었습니다. 그대로 뛰어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순간적으로 아들아 하면서 맨발로 막 아파트 계단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화단을 나가보니까 아들이 이미 머리가 깨져서 죽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그 시체를 끌어안고 아들아,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를 용서해줘. 아빠 잘못했어. 세상에서 가장 페루나 중에 페루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아버지가 나를 미워해.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용서받지 못할 인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 내가 죄를 지었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지옥 갈지도 몰라.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악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자식에게는 부모는 좋은 것만 주고 싶잖아요. 너희들도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이 아무리 폐역한 짓을 해도 자식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죄를 지었다고 너 지옥 가라. 그런 계획 세운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는 구원 못 받아.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야. 너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돼. 그런 아버지는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부모하고 자식하고는 법이 끼어들으면 안 됩니다. 부모하고 자식 간에 법이 들어오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하나님 여러분을 거룩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 안 졌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악하게 사는데 아버지는 왜 나를 거룩하게 보죠? 아버지의 눈엔 영원히 온전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보시죠? 거기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너 내 새끼잖아. 나는 네 아버지잖아. 부모하고 자식 관계는 법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눈에는 어떤 허물도 우리 허물이 보이지 않고 우리 폐역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보시고 영원히 온전하게 보시는 거예요. 15절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를 하셨는데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이후로 그날 이후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후로 죄의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래요. 신약에 와서 새 언약을 세우는데 이 법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게 돼요. 옛날 법은요, 어디에 기록했습니까? 돌판에, 하나님 손가락으로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했습니다. 옛 언약. 이거 율법이죠. 옛날에 언약 율법이 있는데 하나님 왜 신약에 와서 새 언약을 세우시냐? 율법을 저걸 법궤라고 하는데 법궤의 뚜껑을 열고 십계명 두 돌판을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습니다. 그리고 두 천사를 시켜서 뚜껑을 날개를 펴서 덮고 있습니다. 왜? 천사가 더 이상 뚜껑 열면 안 돼. 뚜껑 열지 마. 여러분 뚜껑이 열리면 어떻게 되죠? 뚜껑이 열리면 율법이 나와요. 율법이 나오면 세상 어느 누구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다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율법으로 심판하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니까 자기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씩 다 떠나갔습니다. 여자야, 널 고소한 그들이 어디 있냐? 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살려야 되는데 이 율법을 가지고 심판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새 언약.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을 가지고 심판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법을 가지고 심판한다면 우리 지구상에
어느 한 사람도 천국 갈 사람 없습니다. 부모하고 자식 관계는 법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들어왔을 때 헌법에 의해서 우리는 김기성이는 사형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요, 그 헌법을 가지고 자식을 심판하는 게 아니고 어머니는 그 사랑의 법으로 아들을 보시는 거예요. 자식이 강도 살인죄로 교도소 들어갔는데 사형을 받았는데도 어머니의 마음에 그 자식이 허물이 눈꽃만큼도 털끝만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에는 자식의 허물이 폐역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의 법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법으로 심판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두 번째, 새 언약을 세웠습니다. 이 두 번째 법은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다 했습니다. 17절이 두 번째 법인데, 새 언약인데 17절을 봅시다. 17절에 보면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을 사하셨으니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않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한 그들이 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있는데 정죄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 어떤 죄를 짓고 어떤 패역한 짓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패역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우리 허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너는 내 새끼니까. 그리고 나는 네 아버지니까. 아버지의 눈에는 자식이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배역한 짓을 해도 부모의 눈에는 자식의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들어오면 안 돼요. 법이 흐르지 않고 사랑의 법이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때 율법을 가지고 심판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사랑의 법, 새 언약,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않으리라. 그 사랑의 법으로 심판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는 지옥 갈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 구원받을 수 있고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우리 중에 지옥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육신의 어머니도 자식이 강도 살인죄로 교도소 들어가 있는데 그 자식이 보고 싶어서 밤새내 음식을 만들고 팥죽을 엎드리고 왔지 않습니까? 그 부모의 눈은 자식의 허물이 보이지 않고 폐역이 보이지 않습니다. 부모하고 자식 관계는 법이 들어오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법이 끼어들 수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법이 들어오면 우리는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옛 언약을 벗개 안에 집어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왜? 율법을 뚜껑을 열지 마라. 이 율법이 나오면 우리 인간은 다 지옥 가야 된다. 나는 새 언약을 가지고 새 법을 가지고 심판하고 싶다. 사랑의 법,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라.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고 이스라엘 패역을 보지 않는다. 이 법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은 우리는 다 뭐예요? 다 천국 갈 수 있고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지옥 갈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있는 동안,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동안 이 사랑의 법으로 심판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천국 갈 수 있고 우리는 다 구원을 받은 겁니다. 가장 패역한 자식이 누굽니까? 페루나 중에 페루나가 누굽니까? 나는 구원을 못 받았어. 난 지옥 갈 것 같아.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갈 것 같아. 페루나 중에 페루나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죄를 지었다고 지옥 보내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아버지는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법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이 별도로 천국에 가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다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죄를 씻으려고 제발 노력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다 씻어놨습니다. 죄가 다 씻어졌다고 믿으십시오. 죄를 씻으려고 죽을 때까지 노력해도 죄 안 씻어집니다. 하나님 은혜 값없이 죄가 다 씻어졌습니다. 구원 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구원 다 이루어졌습니다. 천국 가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천국 하나님께 다 이루어놨습니다. 공짜로 값없이 은혜로 갈 수 있도록 다 만들어놨습니다. 마음껏 아버지의 사랑을 누렸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